행복한 성장을 하고 싶은 행복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세금 납부에 있어서 필요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이 내용을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과 공제받을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구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양도소득세 산출 계산 과정 한번 살펴봤었죠. 양필, 차장, 소기세 쉽게 외울 수 있는 요령입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필요경비, 양필 차장할 때 이 필요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경비는 취득 단계에서도 발생을 하고요, 보유 단계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매도 단계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별로 인정 항목과 불인정 항목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우리가 부동산을 샀을 때 취득록세를 납부하게 되죠. 이 내용은 필요경비로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개보수, 취득 당시에 발생한 중개보수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혹여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소송에 관련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채권 할인 비용, 그리고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이 비용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요 기타 사항으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도로 신설 비용 및 기부한 도로의 당해 토지가액 등도 취득 단계의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필요경비로 취득 단계에서 불인정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겠죠?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명도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매 부동산 취득 시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소득금액의 계산 시 산입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취득단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이니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 보유단계 살펴볼 텐데요. 보유 단계에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내용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는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및 가치 증가를 위한 비용으로 부담이 됐을 때 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베란다 샤시 교체 비용,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거실 및 방 확장 공사 비용, 보일러, 천정용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의 설치 비용, 상하수도 배관 교체 비용, 전기 및 수도 공사 비용,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빌딩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로 인한 멸실 또는 훼손으로 본래의 용도를 회복하기 위한 건축물, 기계설비 등의 복구 비용,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등,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이 비용들은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유 단계 시 불인정, 필요경비로 불인정되는 항목을 볼 텐데요. 이 내용은 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수익적 지출이라 함은 자산의 원상 회복 및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 이자 비용, 비품 구입비, 보유세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벽지, 장판, 조명기구, 싱크대, 주방기구 등 구입비, 외벽 도색 비용, 옥상 방수 공사 비용, 타일, 변기, 욕조 공사 비용, 보일러, 에어컨 등 냉난방 장치 수리 비용,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및 벨트의 대체 비용,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형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산입 비용,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비용,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 지출된 대출 이자, 오피스텔 원에 들어가는 비품 비용, 비품 구입 비용,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 종부세 등. 자, 다음 수익적 지출 중 인테리어 비용에 관한 공제에 대해서는 납세자 기준과 과세기관의 기준이 달라 가끔씩 화장실 수리 비용도 자본적 지출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어 혼선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수리 비용의 필요성, 인과관계, 비용 관련 영수증을 잘 준비하여 소명하시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개 수익적 지출은
이 부동산에 관련된 현상 유지를 위한 것들, 그리고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분 단계의 필요경비 인정 항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중개보수, 매도할 당시에 중개보수가 되겠죠. 그리고 매도를 하기 위한 광고, 컨설팅 비용, 이 컨설팅 비용에는 건물의 가치 환산액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감정평가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명도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 단계의 명도 비용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처분 단계 필요 비용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상담 수수료 등은 처분 단계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항목이고요. 불인정 항목은 매매계약 해지를 위해 지출한 위약금, 당연히 안 되겠죠. 양도 관련 시세 분석, 가격 협상과 같은 컨설팅 비용, 양도 과정 시 발생한 전문 변호사 자문료 등은 처분 단계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양도 시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은 취득하여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언젠가는 양도해야 할 기회를 맞게 됩니다. 이때 양도 차익에 대해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에 관련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미리 영수증, 이체 내역서, 지급 내역서 등의 증빙을 잘 챙겨 두시고 양도세 신고 시 꼭 공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을 구분해서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행복한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더욱더 향상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동산이었습니다.